네, 그러면 이제 고려사 위화도 회구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지명으로 봐야겠죠. 뭐 아무 근거 없이 볼 수는 없으니까 지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우왕이 대동강에 가서 부병루에서 호학을 늘어놓고 놀았다. 예, 부병루가 이제 자금성에 부벽정이 있습니다.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우왕이 평양에서 재화를 거두어 대동강을 건너고 밤에 중화군에 이르렀다. 밑에 이제 중화가가 검색이 되고요. 그 저는 이제 앞에 선화공사 고려도경이라든가 앞에 이 책의 앞에서 대동강은 베이징을 가로질러 흐르는, 지금은 청나라 때 강희제가 물길을 틀었지만 그 전에는 베이징을 관통해서 흐르는 물길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동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왕이 이성계의 대군이 이미 안주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안주가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철령의 북쪽 해서 쭉 해가지고 철령에 사는 왕경으로부터 거리가 겨우 300리이며, 그래서 이게 왕경이 왕이 거하는 경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지명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지명으로 조금 제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왕경 그래서 이제 왕경이라는 지명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개경이나 서경이 아닌 지명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계속 사설을 읽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합단이라는, 이게 이제 원나라의 반적이거든요. 원나라도 이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원나라의 반적이 이제 왕경에 침략하였다. 근데 며칠 뒤에 4월 27일, 5월 3일 며칠 뒤에 이제 얘네가 보니까 그 철령을 넘어, 그러니까 그 합단의 후미 3,000기가 말 3,000마리를 타고 온 애들이 철령을 넘어 교주에 주둔하였다. 내가 아는 철령과 교주는 약간 좀 이 베이징과 당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지명을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이 많지. 아무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명사를 보니까 철령성은 이제 범하성은 이 철령의 남쪽에 있다. 철령성을 설치하였고 범하성은 철령의 남쪽에 있다. 이 철령 위에. 그래서 범하가 이제 여기 보정시 옆에 여기 범하촌이 검색이 되거든요.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령은 여기서 검색이 됩니다. 철령촌, 철령구촌, 그리고 범하촌. 그럼 아까 그 명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범하성은 철령의 남쪽에 있는 게 맞죠? 이게 철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범하가 그 남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왕경진이 검색이 되거든요. 여기를 실제로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는, 도보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쭉 찍어보니까 여기가 121km네요. 약 300리.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니까 왕경진도 있고 왕경촌도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과 이 지명이 이렇게 좀 일치가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쭉 진행을 해보았고요. 왕경촌과의 거리가, 철령과 왕경촌과의 거리가 300리 정도 되고, 그 밑에 위에 기사에 보면은 위화도 회군할 때 명나라가 그 근처에 개원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개원도 검색이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뭐 화피진, 위주진이 검색이 되는데, 이게 뭐 위화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뭐 왜 하필이면 여기에 위가 있고 왜 여기에 화가 있냐 이거죠. 아무튼 뭐 계속 제가 어떤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양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요니까 이쪽에 오른쪽이 요동이라고 본다면 요동을 정벌하러 갔다. 그럼 제가 선화봉도 고려동에서 고려동 발표에서 이제 베이징을 서경이라고 하고, 그러면 서경이 베이징이라면 베이징에서 이렇게 쭉 부벽정, 중화가, 안주진, 범하촌, 철령촌, 왕경촌, 개원진이 나오고, 화피진과 위주진은 뭐 나오는 지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동으로 가는 길에 동교롭게도 계속 배치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럼 이거 가지고서 결론을 낼 수가 있나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화진은 가산의 서촌에 기거하며,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위화라는 지명이 사서에 또 등장을 해줘서 가산이 또 뭐 그 근처에 있나 하고서 뭐 그냥 또 봤더니, 아니 이 가는 길목에 여기에 가산이 있습니다. 예. 가산이 있어요. 이 가산은 또 아무데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가, 확증 편향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그럼 여기를 좋아. 가산이 나오니까 위화 진 가산 옆에 있다고 했으니까 좋아. 위화 진, 그럼 거기가 진짜로 지형적으로 그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막 여우를 건너고 또 물길을 건너고 그런 지형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요동 정벌을 하러 가는 길이 보면 여기 위에서부터 계속 다 물길이고, 여기 보면 서대양 수고가 있고요. 지금은 다 댐으로 막아놨죠. 여기 왕께 수고가 있고요. 다 지금 댐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이거 터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물로 다 채워지고 이쪽에 백양정까지 물로 다 채워지고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섬이 될 수가 있겠구나, 위화도로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이 두 수고에 물을 방류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쪽에 지형 지리를 같이 보면은 가산이 있고, 가산의 서쪽이 이쪽으로 요동 정벌을 하러 가다가 여기서 회군을 하였기 때문에 고정시 옆에 있는 이쪽에 안주까지 회군을 하고, 또 안주에서 이제 천천히 가자, 뭐 급하게 갈 게 뭐 있냐 라고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베이징으로 가는 장면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지명으로 우선 봤고요. 시간순으로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월 우왕 14년 2월에 서북 죄송합니다. 성을 수리하고 서북 병동으로 보내서 환란을 대비하게 해라. 그리고 3월에 여러 왕비들을 한양산성으로 옮겨라. 한양은 공민왕 때 이미 남경의 홍건력 때문에, 남경의 컨트롤을 잃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쪽에 한양에 새로운 사정을 건설하게 됩니다. 질문이 네. 있는데요. 저 한양이 혹시 그 평양이라고 하는, 평양을 예전에 한성이라고 했었던 것도 기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은 아닐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정답은 아니고 이쪽으로 어쨌든 좀 후방으로, 야 우리 지금 전쟁할 거니까 왕비들은 좀 후방으로 빠져 있어, 안전하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여기가 평양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쭉 이제 관계 철령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계 철령으로 설치하죠. 압록관계. 그러니까 아까 거기 철령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왕이 내일 서쪽으로 이제 가자. 서쪽이라 하면 이제 서경으로 가자, 평양으로 가자, 다 모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우왕이 4월에 뭐 봉주에 가고, 네.
봉주에 가고 봉주는 베이징 아래 봉하가 있습니다. 봉하. 그리고 이제 요를 공격하자. 이성계를 불러서 요를 공격하자라고 하니까 뭐 이성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면서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날 비도 우기니까 가을에 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밀어붙이게 돼서 요동 정벌을 이제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행차하여 뭐 압록강에 두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동강과 서강에 병사를 주둔시켜 왜구를 대비하게 하고 이제 왜구는 뭐 진짜 뭐 왜일 수도 있고 뭐 나라를 잃은 유민들일 수도 있고 아래쪽에 뭐 홍건적 세력들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은 좌우군이 합쳐 38,000명, 그다음에 시중군이 11,000명 해서 이제 사람 한 5만 명과 말 한 2만匹를 가지고 요동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성계가 말합니다. 지금 가지 마시고 비가 내리면은 이제 뭐 오도가도 못하니까 좀 천천히 하시죠 했는데 이제 5월에 쭉 그냥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5월에 압록강까지 가서 위화도에 주둔을 하고 그리고 또 5월에 뭐 요동 경계까지 가서 사람을 죽이고 오고 또 이제 압록강을 건너는데 뭐 큰 강이 있고 또 첫 번째 여우를 건너고 사람이 많이 죽고 두 번째 여우를 건너고 또 계속 군량미만 소비하고 있고 해서 이제 이때 위화도 회군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동성까지 그 사이에 큰 강이 여럿이 있으니 뭐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개원진, 뭐 아까 화피진, 위주진 사이에도 실제로 많은 이런 물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쪽에 석가장시나 아니면 이쪽에 이쪽을 요동이라고 본다면 요동으로 가는 길에 실제로 많은 물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타발마가 가겠죠. 그래서 우왕한테 가서 이제 회군을 합니다. 성주에 가서 우왕한테 지금 이성계가 회군을 합니다 라고 사실을 보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위화도 회군 아까 그 위화도에서 머물다가 야 도저히 못 가겠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 12일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여기 5월 13일에서 5월 13일 5월 25일 그래서 이제 천천히 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어차피 길도 강을 건너야 되니까 안주까지 천천히 오고 쭉 기사의 내용에 보면은 천천히 가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서 이제 성주에서 쭉 내려오는 경로인데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딱 미성이라고 나오는 곳은 없는데 여기에 미하촌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고려영진이 있고 여기 대영촌이 있는데 요거는 구글 지도인데 그럼 구글 지도가 맞냐? 그럼 고지도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럼 고지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미하가 있고 대영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딱 그 성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헌병들이 만든 지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요 성이 아마 뭐 니성이지 않았을까. 여기 와가지고 우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막 좀 좌불안석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또 거기서 니성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작은 성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제일 가까운 왕이 여기 해석은 개경으로 돌아오다고 돼 있는데 이제 원문에는 그냥 경입니다. 경.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경으로 돌아온 거죠. 와서 이 화원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면은 베이징의 작은 성 안에 어화원이 있죠. 예.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도 어화원이 나오거든요. 화원이 나오고. 예, 아무튼 화원이 있고 경이면은 가장 가까운 경으로 당연히 내려오는 길인데 니성 들렸다가 이제 서경성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미상이니까 이제 처음에 요 때는 아마 요동 정벌하러 쭉 가고 있을 때 이제 다시 왕비들 데려오라고 해라라고 해가지고 왕비들 데려오라고
한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개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실제로 뭐 고려사 지리지에는 개성부라고도 하고 개경이라고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위화도 회군 아까 그 5월 13일에서부터 18일 아마 음력으로 하면 19일 뭐 한 18, 19일이 지난 경과된 시점에 실제로 이제 와서 뭐 최영을 이제 처벌하고 뭐 우왕을 이제 우왕을 보내죠. 왕을 뭐라고 하지? 왕을 귀양 보낸다고 하나?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한양의 천도환이 중해가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이때 막 노동 점거하러 보내고 또 그때 그 아까 평양의 한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일 수도 있고 그쪽으로 뭔가 천도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화도 회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병력은 한 5만 명 말 2만 필 그리고 요동정벌은 갈 때 한 25일 정도 걸리고 갈 때 이제 아마 여기서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겠죠. 그리고 올 때는 12일 그리고 안주에서 도성까지 6일 한 18일 정도 음력으로 따지면 19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양왕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뭐 창왕 다음에 공양왕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양왕이 저는 이게 사서에서는 천도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천도는 아니고 이거는 귀양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귀양이라고 읽었습니다. 이제 한양 궁궐을 수리하게 합니다. 공양왕 때.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천도하려고 하니 안 됩니다. 하니까 야 왕이 꾸짖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군신이 패한다. 이게 과연 자신의 의지였을까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해석의 영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가가 한양에 이르니 2월 7일, 7월 15일, 7월 23일, 9월 21일 두 달 후에 어가가 한양에 이르니 뭐 이제 맞이하려고 했더니 왕이 하지 마라 하고 그리고 한양에 온 지 한 며칠 안 돼서 한 4일 됐나? 4일 돼서 호랑이가 새 도읍에 들어와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 한양으로 천도한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호랑이가 많은 사람과 가축을 해치니 모두 두려워했다. 그래서 뭐 이제 성황당에 제사를 지내어 재앙을 물러가도록 빌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여기가 이제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이면은 이렇게 도성에 천도를 한 곳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뭐 고려의 변방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사입니다. 마지막에 고려사의 마지막에 보면은 1392년도에 이제 왕을 패하여 원주로 추방하고라고 나옵니다. 공양왕을 패하고 1392년도 7월 12일이라고 하는데 명사에는 1391년 12월에 이성계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 그 나라를 차지하였고 왕요는 공양왕은 원주로 나가 살게 되어 고려의 왕씨가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너무 많은 연수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할게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고려사의 남경은 우리가 1356년과 1356년 이후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1356년 이후는 이미 남경은 홍건적 때문에 이제 고려의 통제를 벗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민왕 때 1356년에 남경의 지세를 살펴보게 했다의 이 남경은 현재 뭐 서울이나 평양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나오는 남경은 국왕이 남경의 지세를 살펴보라 할 때의 남경도 그리고 남경의 근거를 짓기 위해 양광도의 둔전을 면제하라의 이때의 남경도
다 한반도로 이때부터 벌써 공민왕 때부터 남경의 통제를 잃었기 때문에 한반도 쪽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복잡하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이게 좀 책이 고려별곡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쉽게 많이 좀 편집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큰 틀로 따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화도 해군이 우리의 가장 미스터리라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위화도가 3군데였었어요.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기반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조선왕조 초기에 위화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명나라와의 중간 국경인데 농사를 거기서 짓네 만에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산이며 강이며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추적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봉천선이나 심양 쪽에서 찾은 거죠. 만주 쪽에서 베이징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찾고 있었고, 그리고 진짜 고려사님이 계세요. 진짜 고려사님은 어디서 찾고 있냐면 대동시에서 찾고 계셨어요. 대동시가 왜냐면 베이징에서 거용관을 넘어가면 대동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운주라고, 거기가 예전부터 운주예요. 구름이 많이 끼는 곳. 그래서 운주가 위화도다, 위화진이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찾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이 이사님은 어디서 찾고 있냐면 고려사를 중심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좀 찾는 게 다르죠. 그래서 고려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2년 안 됐어요? 24년 10월에. 네, 2년 전에 제가 이걸 듣고, 야, 잘 찾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해석은 이 해석이 옳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옳다고 봐야 된다. 어떤 상황이냐면, 고려사랑 고려사 저류를 너무 많이 읽었는데 이 우왕이라는 어린 왕이 이제 한 20살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홍건적의 난으로 몽고족이 원나라가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쪽 바이칼호수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예, 브루호수 같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카라코름도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명나라의 장군 남옥이란 장군이 산서성 인분을 통해서 올라가요. 위쪽에서 아까 그 산서성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주에 있는 심양, 개원, 천령 다 아시죠? 심양, 개원, 천령이 태행산맥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우리가 이제 명나라랑 조선이 건국했을 때, 이 조선 초기니까 딱 산해관을 중심으로 날아가자라고 했으면 아마 그 지역명을 다 옮겼을 것 같아요. 만주로, 심양 쪽에. 천령, 개원, 네, 이런 거 다 심양도. 그런데 태행산맥 그대로인데, 여기서 제가 2년 전에 뭘로 넣었냐면, 태행산맥에 있는 심양이 뭐라고 나왔냐면 명나라 때 심양 유적지라고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백제의 대방이 있던 데고 장치시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와, 명나라 때 심양이라고 여기가? 그러면 얘기가 끝난 거예요. 지금 천령도 끝난 겁니다. 왕경도 그렇고 개원도 있어요. 와, 완전 똑같네. 그럼 이제 제가 주장을 할 때 만주에서 이걸 찾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영토를 축소하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당시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왕이 이제 어린 우왕이 단독적으로 요동 정벌을 해라, 천령이 니네 땅이라고 명나라가 얘기를 하니까 공격해라라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협공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북원 세력을 끌고 옵니다. 우리 연합 세력으로 같이 싸우자, 명나라를. 그 기록이 고려사 저류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최영이 장수를 보내가지고 북원에 협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려사 저류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래쪽에 이제 조선에 썼으니까 최영이 신하를 보내서 북원의 황제한테 연합 공격을 하자고 나오는데, 위화도 회고록이 바로 전이에요. 나오는데 원나라는 이미 수도를 잃고 평야에서 막 흩어져서 사는데 참 이 전략이 가소롭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려사 저류에. 그리고 나서 우왕이 자꾸 요동정벌 출동한 다음부터 호학을 불고 호적을 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호라는 게 지금 북방에 쓰는 게 아니고 몽고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몽고 피리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죠? 원나라 피리를 불고 원나라 음악을 계속 불러. 이거는 이제 주술적인 의미죠. 이제 곧 온다. 연합군이 온다. 연합군이 온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요 설명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대동시는 왜 아니냐. 이제 산서성에는 대동시가 중요하고 태원이 중요하고 요동이 중요하죠. 이게 위아래 이렇게 있는데, 산서성의 크기가 한반도 크기예요. 똑같아요. 거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388년도에 이 명나라가 공격을 해옴에 따라서 이제 고려와 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북원이 모여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해서 북원만 망한 거예요. 북원만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지금 농사철이기도 하고 홍수가 와도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 뭐라고 고려사에도 한 달 내에 한 달 동안 위화도에서 주둔하면 안 됩니다. 한 달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거는 북원의 연합군이 오는 날짜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되지? 그 타이밍이 맞는 건데 사실 이 위화도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화도 해군도 아까 또 이제 가산도 나오고 위화진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대동은 왜 아니냐면 저도 이제 이 진짜 고려사님이 얘기한 대동을 한번 찾아봤는데 대동도 말이 되죠. 대동을 가려면 북경에서 거영간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압록강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성계가 말을 돌려서 위화도 해군할 때 동북 방향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동북 방향, 대동이면 동쪽 방향이죠. 동북 방향이 아니죠. 위주 지는 데가 정영관이에요. 정영관이 뭐냐면 거영관이랑 북경에 거영관이 있으면 여기 지금 석가장시에는 정영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물정을 쓰는데 그곳으로 통과해야지만 태원이 나와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길목의 요충지에서 위주진이 거기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자리가. 아 여기서 머물렀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여기를 위화도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동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한 왜군이 한양 도성에 갈 때 한 약 10일에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걸어서 뭐 충주에서 잠깐 싸우긴 했지만 동래성 싸우긴 했지만 한 15일 정도 걸렸는데 이 위화도 해군도 15일 정도 걸려요. 가는데 15일 오는데 15일 정도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잘 안 나와요. 카운팅은 안 되지만 그 정도 거리가 석가장에서 베이징까지 찾아보니까 한 500km 정도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 검색해 보니까 한 400km 정도 조금 왔다 갔다 뭐 지대 따라 다르지만 그거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전투 없이 이성계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마 거리상으로 보나 아니면 교통의 맥으로 봐도 이 지금 석가장 쪽에 지금 위주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입니다, 위. 이 위주라는 단어가 별로 없고 그 안에 또 위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차고 가산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완경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 돌아온 다음에 또 이제 흥국사가 나오기도 하고, 서경도 개경도 나오고, 한양도 나오고, 또한 이 조묘를 옮기는 기억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그렇게 정영관을 통해서 태원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북원은 대동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양동작전으로 남욱의 군사를 쳐부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끝나고 위화도 해군하고 이제 최영장으를 잡은 다음에 이성계가 하는 일이 야 이제 성을 수축하지 말아라. 진영을 꾸리지 말아라는 명령을 합니다. 우왕 때 왜 이 1388년 요동을 정벌할 때 진영을 꾸리라고 그래요? 명나라가 쳐들어올까봐. 수축을 시켜 성을. 사람들을 모으고 군집을 하고. 근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한 다음에 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명나라랑 이제 명나라 연호를 쓰죠. 자, 이런 역사로 보면 지금 우리 이문 대표님이 찾은 게 아마 위화도의 아버지가 아닐까. 지금까지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다. 길목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라 좀 더 논의는 돼봐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위화도 하면 의주 옆에 그 한반도 그 조그만한데 섬 5만 명이 그거 주둔할 수 없거든요. 5만 명이 주둔할 수 없는데 그리고 또 누군가는 어디 학교에 나와가지고 어디 산골에다가 여기가 위화진이에요 또 하신 분도 있습니다. 산골에다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 실제로 고르사 갖고 덤비신 분이고 제가 본 거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위화도 기록은 아 이놈들이 벌써 이게 그 산해가를 중심으로 날아갔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위주가 의주가 있고 압록강이 있고 다 있습니다. 아 그대로 만들어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지금까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전사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이렇게 우왕은 몽고 피리를 불고 몽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계속 기다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